안녕하세요. 황기현 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기업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신의 기업은 어떻게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제 바로 재무 비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재무 비율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대표적인 재무 비율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들입니다. 이제 기업이 빚 없이 돈을 잘 벌고 있으면은 이제 재무 비율은 좋게 나타나고, 돈을 못 벌고 빚에 허덕이고 있으면은 이제 재무 비율은 나쁘게 나타납니다. 재무 비율이 나쁜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과 대출금의 이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금을 융통하기가 매우 불리해집니다. 재무 비율에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 총액을 이제 자본 총액으로 이제 나눠서 계산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이제 기업의 빚과 이제 내 돈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 비율은 이제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기업이 단기에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자금력을 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단기 순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률은 이제 단기 순이익을 이제 매출액으로 나눠서 계산하고 내 회사가 이제 얼마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부채 상환 능력을 이제 평가할 때 주로 쓰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내 돈을 넣고 이제 90%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정말 이제 내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은 사실상 이제 은행 거죠. 만약 이자가 오르거나 소득원을 잃게 된다면 뭐 대출 상환이 안 되니까 이제 이 집을 더 유지할 수가 없겠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이제 회사의 총 자원 중에서 내 돈의 비율이 적으면은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굉장히 불안하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적정한 비율은 이제 업종마다 다른데 보통 100에서 200% 사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 비율입니다. 유동 비율은 단기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만약에 내 모든 재산이 부동산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이러면은 그 부동산이 만약 100억짜리라고 해도 당장 돌아오는 현금 1억짜리 부채를 상환하는 게 이제 정말 어렵겠죠. 이제 물론 뭐 부동산을 팔면 되겠지만 이제 부동산을 파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1억 때문에 뭐 100억짜리 부동산을 파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죠. 이제 따라서 이제 유동 비율이 낮게 되면은 이제 회사의 재산이 많아도 이제 상환 능력이 좋지 않다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업종별로 다른데 이제 보통 200에서 250% 이상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 비율은 이제 부채 비율하고는 다르게 이제 높을수록 이제 더 좋다고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단기 순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률은 이제 회사의 수익성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매출 1000억에 뭐 수익률 1%,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매출 100억에 수익률 50%,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을까요? 이제 단기 순이익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자신의 업종별 평균 수익률 정도는 이제 나와줘야지 이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업종별 평균이 얼만큼이냐,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경제 통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가시면은 이제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내 지표들이 너무 안 좋게 나온다. 재무 비율을 좀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근본적인 방법은 이제 수익성을 개선하는 건데, 이거는 쉽지가 않죠.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많으면은 이제 재무 비율은 이제 저절로 개선이 되는 건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유상증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 내 돈을 더 넣어서 이제 자본을 키우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수금. 이제 가수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대표가 이제 회사에 빌려준 돈을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출자 전환을 통해서 유상증자하는 겁니다. 즉 이제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놓은 채권을 포기하고 이제 대신 회사의 주식으로 바꿔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부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이제 유동자산인 현금이나 보통예금 뭐 이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비율 이제 계산식을 보시면은 이제 분자가 유동자산이 되고 분모가 유동부채가 되니까 유동성이 올라가서 유동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제 같은 로직으로 이제 차입은 단기보다는 이제 장기 차입이 더 유리하게 됩니다. 장기 차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유동 부채라고 이제 당장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차입으로 봐서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부채도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재무 비율 좀 어렵지만 부채 비율, 유동 비율, 단기 순이익률 요거 세 가지만은 좀 기억을 하자. 그리고 재무 비율 관리는 이제 어느 한순간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주기적으로 좀 결산도 해보시고 항상 투자나 대출에 대비해서 이런 비율들을 개선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